안녕하세요, BK 성형외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약간 복코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 복코가 진짜 중요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나 복코인 것 같은데 근데 저 복코가 맞긴 한가요? 이것부터 복코 이제 어떻게 하면 수술하면 되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분들이 이제 복코이고 그 다음에 복코의 원인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교정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코의 교정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복코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코는 일단 코 날개 연골이 좀 비대하거나 옆으로 퍼지거나 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근육층이나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이 두꺼운 경우에도 복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골이 비대한 경우에는 연골을 좀 잘라주기도 하고, 퍼져 있는 경우에는 모아서 봉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근육층이나 지방층이 비대한 경우에는 그런 근육 지방층을 좀 제거해 주기도 해서 교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부족한 경우에는 코끝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코를 오똑하고 날렵하게 보일 수 있게 교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코인데도 이 복코를 조금 약간 고치기 힘든 그런 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코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복코 교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 연골이 뭐 크거나 퍼진 경우에는 연골을 뭐 줄여주면 되는 거고, 근육층이나 지방층이 문제인 경우 그걸 줄여주면 되는 건데, 진피층 자체가 두꺼워 버린 경우에는 교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피층에는 이제 혈류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혈관들이 있기도 하고, 거기를 이제 깎아냈을 때는 그런 혈류 문제도 생기지만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진피층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피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좀 수술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 과연 내 복코가 연골의 문제인지 뭐 심부 조직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피가 두꺼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뭐 수술해서 열고 들어가야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경험상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두꺼운 복코가 이런 콧볼에만 이제 중점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깊은 조직이나 연골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런 두꺼운 부분이 코 등이나 코 날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두껍다 이러면은 진피층이 두꺼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거 같은데 딱 듣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수술을 못 하는 건가? 그러시는 분들에게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면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런 분들은 일단 욕심을 버리고 본인의 이제 피부 자체가 두껍다는 걸 좀 받아들이셔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깊은 연골이나 뭐 근육층 조작만으로는 크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코끝을 좀 더 오똑하게 세우면서, 아무래도 좀 높게 세우면 피부가 좀 스트레칭 되면서 좀 오똑하고 날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콧등이나 콧대를 세우는 방법으로 좀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수술을 받기에 엄청나게 좋은 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코에 대해서도 약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피층이 두꺼운 경우가 안 좋고, 반대로 좀 진피층이 얇고 내려봤을 때 피부가 잘 늘어나는 코가 뭐 경과가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끝이나 콧등을 세워놨는데 이게 너무 탄성이 없고 두껍기만 하고 잘 안 늘어나고, 뭐 이런 짧은 코들은 세워놨을 때 아무래도 이 껍데기, 스킨 엠블러프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잘 덮이지가 않아서 좋은 코가 나올 수가 없겠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귤 껍질이랑 오렌지 껍질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둘이 거의 형상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귤 껍질 같은 이제 얇은 이렇게 탄성이 잘 늘어나는 그런 껍질이, 뭐 귤 껍질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탄성력이 좀 좋아 보이는데, 오렌지 껍질은 깎아놓으면은 두껍기만 하고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귤껍질 같은 그런 피부가 일단 경과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뼈 상태로 말씀드리면, 코뼈는 이제 만졌을 때 여기 딱딱한 이 부분이 이제 코뼈가 되겠는데, 코뼈가 너무 두껍고 옆으로 퍼진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좀 얄쌍하고 예쁜 코가 나오기 힘들겠고, 코뼈 두께가 좀 얇으면서 좀 얄쌍한 코가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코뼈가 좀 퍼진 경우에 좀 모아줄 수 있겠지만, 뼈 자체가 너무 두꺼워 버리면은 절골을 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겠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얄쌍하게 모으다 보면은 숨 쉬는 문제도 좀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뼈도 얇고 얄쌍한 코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합병증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코를 수술할 때 합병증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좀 무서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합병증이 간단하게 있고, 그다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답은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수술 중에 사실 이제 코를 다 박리를 하고 뭐 안에 잡고 있는 근육층도 다 떼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늘려보아서 늘어날 수 있는 한계를 좀 측정을 해서 임플란트나 코끝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한계점 내에서 시행을 해야지, 너무 과하게 뭐 임플란트를 높게 놓는다거나 코끝을 뾰족하게만 세운다고 하면은 나중에 뭐 임플란트가 돌출되거나 아니면 코끝에 혈류가 안 좋거나 뭐 들창코가 된다거나 이런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하지 않게 한계점을 알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 재미는 조금 뺐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복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원장님 요즘에 진짜 너무나도 바쁘셔서 정말 바쁜 가운데서 이렇게 찍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복코 성형에 대해서 언제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원장님 직접 딱 찾아오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수술 딱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코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